매트를 해놓고 이렇게 45도로 해서 경사를 만들어주면 그 반대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부분만. 분갈이만 잘해도 다육이 키우기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분갈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흙에 심어야 하는지, 또 뿌리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쉽게 분갈이하는 방법과 어떤 흙에 심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뿌리 정리가 왜 중요한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분갈이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다육이 분갈이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화분 안에 있는 흙의 영양분이 사라지는 시기이고, 또 뿌리가 많이 자라면 안에서 엉켜있고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게 돼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도 많이 성장해 화분에 비해 다육이가 많이 커졌을 경우 크기에 맞는 화분을 찾아줘야 할 때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줘도 잎이 통통해지지 않는다면 뿌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 뿌리가 건강해야 식물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뿌리가 자리를 잡아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분갈이를 하면서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분갈이 할 때는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일단은 분갈이 삽. 분갈이 삽은 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좀 사이즈가 다양한 종류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뭐 만약에 큰 화분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큰 분갈이 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핀셋. 핀셋은 다육이 분갈이 할 때 뿌리 정리할 때나 하엽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위도 역시 뿌리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어블로어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사토나 흙이 끼었을 때 이렇게 불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깔망은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잘라서 쓴 건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런 걸 잘라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요즘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도 나와요.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흙, 꼭 식물의 특성에 맞는 흙에 심어야 됩니다. 이 분갈이 흙을 만든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다 좋다고 하세요. 이게 다육이는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수에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꼭 뭐 이 흙이 아니더라도 다육이 전용으로 나온 다육이에 맞는 흙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립마사, 그리고 이 소립마사, 이거는 우분인데, 이건 뭐 오늘 제가 섞어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성장을 좀 빨리 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우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우분이 사실 소똥인데 예전에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분이라고 요즘엔 이렇게 나와서 냄새도 안 나고 이제 퇴비 주는 거죠. 퇴비. 쉽게 말해서 퇴비예요. 퇴비. 그리고 이렇게 좀 집에서 깔끔하게 분갈이를 하시려면 이런 분갈이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건 가죽으로 된 건데 보통 신문지 깔고 하시잖아요. 신문지 깔고 하시는데 이렇게 깔고 하면 나중에 흙 버리기도 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중에 분갈이 매트 정말 많으니까 그럼 그것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집에서 분갈이 하실 때는 꼭 깔끔하게, 정리도 깔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이런 분갈이 매트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나중에 버리기가 더 편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트레이. 이건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흙 넣고 분갈이를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깔끔하겠죠. 이렇게 사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저면 관수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 트레이는
이렇게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마블이고 이거는 마디바. 이건 슬리트 화분인데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이제 뿌리 통풍에 좋죠. 이건 기능, 예쁜 거보다는 기능을 위주로. 근데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뿌리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초보자분들이 보시니까 초보자분들 위주로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다육이를 이제 화분이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이나 뭐 다육 매장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오면 보통 이런 형태일 텐데 이거를 뽑을 때는 여기 꾹꾹 눌러줘요. 이게 뭐 잘 뽑히는 애들은 그냥 쑥 뽑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여기를 조심스럽게 잡으시고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하엽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엽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많지 않지만 하엽이 많으면 통풍이 되질 않아요.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밑에를 조금 한 번씩 들춰 보셔서 이게 하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엽이 많고 막 잘 안 뽑힌다 하면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핀셋 고르실 때는 꼭 여기 끝이 꽉 물려야 돼요. 꽉 물리는 핀셋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흙을 털어주시고 이런 잔뿌리, 지금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해도 툭툭 떨어지죠. 이런 잔뿌리들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너무 나와서 하시면 그냥 가위로 이런 거 좀 깨끗한 가위로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 화분은 뭐 구멍이 작아서 깔망을 굳이 안 깔아도 되는데 만약에 좀 구멍이 이렇게 동그란 화분이라면 꼭 이렇게 깔망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셔야 돼요. 깔망을. 그래야 흙이 밑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깔망을 처음에 1번은 깔망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굵은 마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굵은 마사.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게 굵은 마사토예요. 그리고 이 마사토를 선택하실 때는 세척된 마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집에서 세척하셔도 되고 이렇게 참 깨끗한 마사토 보이시죠? 깨끗하게 세척이 된 마사토를 사용을 하셔야 흙이 굳지를 않습니다. 세척이 안 된 마사토는 여기에 이렇게 진흙이 엄청 많아요. 진흙이. 세척 안 된 마사토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에서 세척하시면 다 막혀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척이 된 마사토를 꼭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깔아주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투명 화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깔아주시거나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깔아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마사토랑 뭐 저곡토, 녹소토, 동생사, 뭐 산야초, 뭐 경석, 펄라이트, 훈탄, 질석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뭐 집에서 흙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구매하시면 힘드시니까, 그리고 가격도 뭐 대포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소포장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아예 섞어서 나온 흙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토에다가 그 산야초가 있어요. 산야초라는 흙이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흙이. 그건 대포장을 하나 사셔도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상토랑 상토는 원예상토를 사용하세요. 원예상토를 사용하셔서 원예상토, 마사토, 산야초 이 정도만 섞어서 분갈이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흙을 채웠어요. 흙을 채웠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약 45도 그러니까 경사를 줬어요. 여기다 경사를.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분갈이 하실 때 보면 이 손이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경사를 준 이유가 뭐냐면
손이 어색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살짝 기대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다 보면 큰 다육이를 분갈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톡 이렇게 그냥 지지를 해 놓고 이렇게 45도로 해서 경사를 만들어 주면 그 반대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부분만 이렇게. 왜냐면 저 반대 부분은 아까 경사를 줘서 흙을 채워놨기 때문에 흙을 안 채워도 되죠. 탁탁탁 털어줍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흙이 골고루. 그리고 이 핀셋 같은 걸로 조금 삐쪽한 걸로 이렇게 뿌리를 다 넣어줘요. 이렇게 소림마사로 이렇게. 아까 제가 분갈이 삽은 좀 종류가 많으면 좋다고 했죠. 이렇게 틈틈이 넣을 땐 이렇게 작은 삽도 필요하고 큰 삽도 필요하고 식물 하나 키울 때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키우면 예쁘니까 구매하실 때는 좀 좋은 걸로 이런 스테인리스 좋은 걸로 스테인리스 이런 걸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분갈이가 끝난 거예요. 끝나면 이렇게 에어블로어로 이렇게 쏙 제가 예전에는 에어블로어가 엄청 큰 게 있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살살살. 이거 입으로 불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입으로 불면 눈으로 다 들어가요. 눈으로 확 튀어가지고 흙 들어가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입으로 불지 마시고 꼭 이런 걸로 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게 분갈이 끝.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까지 분갈이 할 때 주의할 점과 뿌리 정리 방법, 그리고 분갈이 방법, 그리고 어떤 흙에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분갈이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분갈이철에 분갈이 잘 하시고 다육이도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세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꽃이나 식물도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건 영양제인데 다키움이라는 영양제인데 이거는 꽃이나 이런 데 저 물 주는 시기 때 이거 섞어서 줘요. 이거 아이들도 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일단 뿌리에 영향이 좋으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이제 아이들도 좋은 거니까 뭐 효과가 막 눈에 확 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은. 칼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주시는 게 좋아요. 줄기 안에 이런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대요. 이 무름병이 이제 뿌리 쪽에서 이렇게 세균으로 침투하는 건데 다육이는 뭐 다른 병에 걸리면 뭐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름병은 죽어요. 죽기 때문에 꼭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슘제를 뿌려야 돼요. 무름병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칼슘제가 비료긴 하지만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 이 일타올킬은 이건 병해충 관리제인데 저는 왜 이걸 사용하냐면 벌레도 잡고 균도 효과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방 차원으로 꼭 뿌리시는 게 좋아요. 병해충 관리제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약을 뿌려야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식물은 병해충 관리제, 사람도 예방주사 맞듯이 병해충 관리제를 꼭 뿌리셔야 돼요. 벌레가 있으면 잡아야 되고 균이 있으면 균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을 꼭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한 달에 한 번씩 꼭 뿌리세요. 이거 뭐 살충제, 살균제 뭐 이렇게 따로 뿌리실 필요 없이 이건 이름이 일타올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 제품들이 굳이 아니어도 꼭 뿌리셔야 돼요.
병해충 관리제는 특히나 꼭 뿌리셔야 돼요. 굳이 이 제품이 아니어도 뭐 집에 살충제 살균제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뿌리셔야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근데 뭐 이런 거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 뭐 벌레나 균이 안 잡히면 그건 이제 농약방에 가셔서 정말 농약을 사용해야 돼요. 집에서 농약까지 뿌려야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병해충 관리제를 사용하는 거니까 꼭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